언론의 먹고 사니즘. 그래도 보수 쪽이 먹을 건 많아. 시민언론 민들레가 광고 없이 지령 500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기사는 기자가 쓰는 것이 당연한데 기자가 쓰는 것이 기사다라는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뒤의 말은 아무리 정보 가치가 높은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을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해야만 기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생사 여탈권을 기자가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한국처럼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인도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들이 가끔 그런 절대 무기를 사용해 죄 없는 범인을 만들듯 기자들도 가끔 근거 없는 기사를 써 제낍니다. 가짜뉴스 말입니다. 검사들이 자기 식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를 드는 척만 하고 미운 털 박힌 이에게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기자들 중에서도 축소 보도, 과장 보도 등 편향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야유를 듣습니다. 한국의 리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병적인 보수 편향입니다. 리거시 미디어란 기성 언론 또는 주류 언론 또는 얕잡아서 꼰대 언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중동 같은 대형 신문사들이나 KBS, MBC, SBS 같은 거대 지상파 방송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비록 종편들은 케이블 방송이긴 하지만 그들이 소속된 모 회사의 성격을 보나 경영 행태나 보도 행태를 보나 역시 리거시 미디어로 분류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반면 유튜브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들을 뉴미디어라고 부르지요. 뉴미디어 시장이 꽤 넓어지고 활성화됐음에도 여전히 한국 언론 지형은 이들 리거시 미디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극도로 보수 편향된 신문사, 방송사라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90%이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규모가 큰 순서로 중앙일간지 10개를 꼽으면 그중에 이른바 진보 매체라는 경향 한겨레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부수로 따지면 보수 매체들의 5%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방송의 경우 글쎄요, MBC 홀로 10%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느냐고 자의할 수 있으려나 그런 정도입니다. 이들 보수 매체들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기레기 짓은 기자가 원래부터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기야 그렇게 당당한 기자 신분과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대형 언론사에 들어가려면 언론고시라고도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출신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친구들은 출세 지향적일 확률이 높으니 처음부터 강한 보수 성향이 잠복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짐작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신입 기자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기자를 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기자 정신이라는 것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진실과 정의를 좇으며 권력을 사정없이 감시, 비판하겠다는 기자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할 일 없이 보수의 선전 일꾼으로 전략해 왜곡 보도,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먹고 사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즘이란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념 체계를 비꼬는 말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먹어야 하니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니즘이란 남보다 더 먹겠다는 욕심, 자기에게 할당된 목보다 더 먹겠다는 욕심, 그러기 위해서 그 먹는 것을 벌기 위해 종사하는 직업에 부여된 마땅한 직업 윤리마저 저버리는 행태를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검사들의 예를 들자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이용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하는 행태이며 기자들의 편향보도, 왜곡보도, 조작보도 행태입니다. 기자, 검사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적인 임무를 담당한 직업들이 모조리 자신의 직업 윤리를 배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론에서의 먹고사니즘은 기자 개인이 아니라 한 언론사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꼭대기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인사권을 틀어쥐고 한 언론사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사주는 그것이 방씨, 김씨, 홍씨 같은 족벌이 됐든 재벌의 일원이 됐든 건설회사 회장이 됐든 교주가 됐든 휘하의 종업원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끊임없이 사주 자신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사실은 채찍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기자 종업원들이 취재 현장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보다 사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동물적으로 판단하는 인식 체계를 갖추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언론계에서는 자기 검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사는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협찬을 받기도 하고 로비로 이익을 챙기기도 하지만 그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를 통해서 올립니다. 사실 보수 언론이 악착같이 진보 정권을 비토하고 노골적으로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 이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광고 영업과 사업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고는 한 언론사 경영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한 언론사가 보수로 편향돼 왜곡과 가짜 뉴스까지 생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보수 쪽에 몰려 있습니다. 500일 전 시민 언론 민들레가 출범할 때 일체의 광고 수입 없이 오직 독자 후원으로만 경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광고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 기자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광고주들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100%에 수렴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자들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언론이라면 그 후원 독자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먹고 사니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 구성원들은 돈벌이를 위해 언론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만일 후원금이 남으면
즉각 더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쓸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언론, 자기 목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리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의 먹고 사니즘과 완전히 다르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시민 언론 민들레는 어렵지만 보람있게 500일 동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지는 않지만 혼탁하기 짝이 없는 언론 생태계에 한 줄기 맑은 물로 쉼없이 흐르다 보면 2년이 됐을 때, 1000일이 됐을 때, 5년이 되고 1만일이 됐을 때 우리 언론 생태계는 놀랄 만큼 변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만이 그 물을 계속 길어 올릴 것입니다.